안녕하세요. 사주특경 추명가 오늘 2강입니다. 7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해자년월 가벌일생 해운말리 나가보고 일주기준 영마지살 그도 조기 떠나 산다. 해월자월 해월자년 이럴 때 목일주는 어때요? 수가 왕하고 목이 부목이 되겠죠. 뜨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일예편주처럼 아주 큰 바다에 목이 항해하는 그런 물상이 되어서 해운말리 바다 건너 멀리 타지타국에 가본다 는 형상이고요. 그 다음에 일주 기준으로 해서 역마살이나 또는 지살이 있더라도 역시 조기라는 것은 조상의 근거지, 조상의 터전을 떠나 산다, 고향 떠나 산다는 말이에요. 잠깐 살펴보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초학을 위해서 역마나 이제 지살 이런 12신살이죠. 신살은 원래는 이제 연주를 기준으로 봅니다. 연주를 기준으로. 그런데 고법에서 우리 유래한 신살이다 보니까 이제 연지를 기준으로 보는데 사평명리 이후로는 일지를 기준으로 보죠. 그래서 신살은 일지와 연지를 같이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요. 연이나 일이 만약에 이제 해, 묘, 미 이런 식으로 삼합이 있으면은 지살에 해당되는 글자는 제일 앞에 있는 글자 해가 지살에 해당되고, 그리고 역마살에 해당되는 것도 바로 지살과 충되는 것이 역마예요. 그래서 사해충이니까 사가 바로 역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때문에 이 사주는 해묘미에서 지살이구나, 여기도 지살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만약 사가 있으면 역마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보면은 인오술이다 이렇게 삼합이죠. 그래서 연이나 일에 인이나 또는 오나 술이 있으면은 여기서는 인이 지살이 되고 인신충하는 신이 역마살이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일지로 보자면은 일지가 삼합이니까 신자 진에 해당되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신이 지살이 될 것이고, 역마살은 인신충하니까 인이 역마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사신해가 정말에 걸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주에서는 온통 수국이죠. 수국이니까 4월에 간목이 해시에 태어났고 한목, 차가운 목이 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용신은 당연히 병화를 써야 되죠. 용신 병화 쓰기 전에 기토 보고 물 좀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기토는 수다 니수가 돼가지고 떠내려가서 그야말로 진흙으로 물을 막을 수가 없죠. 때문에 병화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인중용식 상격으로 해서 물을 많이 먹은 나무가 병화를 보고 설기하고 병화로서 조호해야 되는 사주다. 그리고 가벌목이 이렇게 해자를 많이 보아서 역시 수왕의 해외 출입이 빈번한 사주였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배도 많이 타고요, 원양어선 이런 것도 많이 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역시 인이 쫙 깔았죠. 연에 인오술에서 인이 지살이니까 지살. 경금이 춘월에 태어나서 조춘에 태어나서 무력하죠. 그래서 용신은 일단은 뭐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으나 무토로 삼고 경금에 도움을 얻어야 되겠죠. 자, 때문에 이 사주도 연월일시에 온통 지살을 깔아서 고향을 등지고 살았다. 인성이 보면 여기가 편인이잖아요. 편인이 이제 조부님이죠. 조부님을 이렇게 극하는 제극인이 많이 돼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성은 편제죠. 여기서는 편제는 부친이죠. 부친. 그래서 부친이 기운이 왕 가운데에 편인이 약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조부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또 조부님이 좀 병약하셨다. 그렇게도 이제 추리가 할 수 있겠죠. 8번 사주는 역마지살 일주합은 방해 차중 출생이요, 약불기연 병원 출생 틀림없는 사실이다. 역시 역마와 이제 지살이 계속 나오네요. 역마 지살이 일주와 합했다. 나하고 합했다는 거예요. 나하고 일주하고 합했다. 그래서 합은 이제 인연이다. 뭐 어떤
인과성이 있다. 인과성이 있다. 또 합은 뭐 끌어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방해 차종이라면 방 외에 또는 차 안에서 출생한다. 역마지살이 일주하고 합대인 사람들은 차 안에서 출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방 외에 멀리 뭐 길거리에서 출생하거나 화장실에서 출생하거나 뭐 그죠? 그런 출생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고, 약불기연 만약에 그러한 사연이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not, 그죠? 병원 출생이다. 병원에서 낳았다. 옛날에는 전부 다 산파가 집에 와서 애를 낳았는데 병원에 가서 낳았다 그러면은 뭐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데, 수면가가 이제 수면가가 이제 오래전에 나온 거니까, 수면가가 뭐 1900년대에 나온 거니까 현대 시대와는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가감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역마지살 일주합이 방해 차종 출생했다. 요즘 다 이제 병원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역마가 내 출생에 인연이 되었단 말이에요. 역마가 내 출생과 관련이 되었다니까, 이건 해외 출산이에요. 해외 출산 또는 원정 출산. 그리고 굳이 이제 대구에 계신데 또 뭐 서울 이런 데 가서 출생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이제 예시를 한번 보면은요. 자월의 경금이다. 금수 상관격이죠. 그래서 수가 병이고 냉한 것도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수상관 희견관 해서 병화를 조후용신으로 쓰고, 정화는 아무튼 조후가 한 개가 안 되니까 같이 조후로 쓰죠.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는 병정화가 다 필요한 사주고, 그렇더라도 자월 해시에 암흑지상이 되어서 화가 힘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화가 필요한 사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자로 해묘미, 연의 해묘미 삼합의 해가 지살이죠. 지살이 일지로 이렇게 끌려오죠. 그죠? 해자로 합되니까 나 입장에서는 역마가 나 일지하고 합이 되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출생했다. 여기서 이제 해자를 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이런 걸 합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육친관계 또는 이제 어떤 인연관계, 그죠? 이런 쪽에 있어서 어떤 개연성을 따질 때는 뭐 다 봅니다. 동합까지도 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는 목화 상관이죠. 그래서 4월 사시에 을목이 태어났으니까 목이 마르죠. 갈증이 많이 난다. 그래서 을목은 묘에 뿌리를 내리고 물을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용신은 수. 사회충이 좋지 않네요. 역시 해묘미의 지살역마가 해묘 이런 식으로 끌어오죠. 끌어오기 때문에 내가 출생과 관련지어서는 역마와 인연이 있고, 역시 또 지살과 인연이 있고, 또 해가 역마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하고 충하는 것이 역마라고 그랬죠. 그래서 충이 있어서 역시 외부에서 출생을 했다. 자, 9번 세월간지 관제인은 부귀 가문 자랑하고, 세월간지 봉상관은 부조때의 폐업이다. 세월간지는 연이나 월에 천간지지에 관성, 재성, 인성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부귀 가문이다. 이때 관성은 정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관이는 3기로 보고 3보로 보기 때문에 연월에 있으면은 좋게 보는데, 이게 용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 희신이 되든가, 아무튼 내 사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재성이나 관성이나 인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월간지 연월에 봉, 상관이 있으면은 이때 봉은 만나다 뜻입니다. 만나다. 봉상관 이렇게 되면 내 사주에 연월에 상관이 있으면은 소부 때의 폐업이다. 말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상관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득권에 대한 반발, 그리고
어떤 관성이죠. 관성이 가지고 있는 데 대한 저항이죠. 저항이고, 그리고 기존의 질서라든가 법을 좀 무시하는 새로운 어떤 그런 진보를 꿈꾸는 그런 이제 성향이다. 거죠. 때문에 뭐 벼슬이나 또는 이런 또 이제 어떤 반발 저항 심리로 인해서 출세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술갑인 무진 경호인데 이 사주는 인월의 간목이 근록격에 그리고 이제 경금을 가지고 있고 또 오중정화도 가지고 있어서 귀격이죠. 간목은 갑경정이 있으면은 갖출 걸 다 갖추었죠. 거기다가 신앙하죠. 갑지는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첩신이 확실하게 쌍목 위림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용신은 재성을 잡을 수 있는데 식신생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경금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식신도 나쁘지 않고요. 여기서는 재성도 나쁘지 않네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재성을 연에 확실히 봐서 소부 때에 부자다. 내한테 용신이니까 재생관 이렇게 하니까 그죠? 나는 또 식신생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죠. 이렇게. 다음 사주도 미월의 무토인데요. 신앙하죠. 사주가. 그래서 토가 아주 신앙한 가운데에 미월 조열합니다. 나무 심었죠. 간목, 시상평관, 일이 귀격. 목이 확실히 뿌리가 있는 가운데 다만 좀 조열한데 물 있죠. 그래서 이 재성이 미약한 관성을 생겨주기 때문에 제다 약살로서 좋은 사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개해 재성을 보아서 길신이니까 부귀가문 자랑하는 집안이다. 그렇죠? 10번 생명궁의 상관식신 화계성이 구임하니 조모님이 불신자로 석가조나 연불이라. 생연은 조상궁이죠. 조상궁이고 그리고 식신상관은 조모님입니다. 조모님이죠. 상관이 조모님인데요. 상관이 없으면 식신으로도 조모님을 보니까 식상을 같이 조모님으로 보시면 되고 화계성이 있다. 화계살이 있다. 화계살. 화계살은 빛날 화자에 덮을 겠잖아요. 빛나는 걸 다 덮었다는 뜻이죠. 화려한 것, 부귀명예 이런 거 다 덮어버렸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연연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색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어떤 학술적인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산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의외로 또 예능계에도 많아요. 그래서 재능이나 또는 이제 예술적 화려함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존심이나 고집이 강하고 또 스스로 좀 고독을 즐기는 쪽이고요. 오히려 또 화계살이 있는 분들이 또 유흥이나 이런 쪽도 많이 좀 즐깁니다. 왜냐하면 고독해서 그죠? 아무튼 화계살은 종교나 학술과 인연이 있다. 구임은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연애 식신상관이 화계살하고 같이 있으면은 조모님께서 할머니께서 불교 신자시고 석가조나 석가모니님의 제자로서 연불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죠. 미월에 간목이니까 삼복더위에 불이 펄펄 날아다니는데 목과 상가니까 물 먹어야 되겠죠. 물 없으니까 축토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타가 좀 난 것 같네요. 이거는 이쪽이 아니고 지지신이죠. 신. 그래서 이 사주는 수가 용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미월 다음에는 신월이잖아요. 그래서 삼복생한 금수 신기가 되어서 8월 이 사람들이 한 4월 달 태어났다 그러면은 8월 6, 7 되면 입추거든요. 그래서 가을 입추 다대가 태어났잖아요. 그런 가운데 신축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도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도 강하고 금도 강하다. 미신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설교화가 되어서 역시 화를 제압하고 금생수 수생목하는 수를 용신으로 취한다. 극설교화의 인수용신.
갑일주가 정화가 상관인데 이 상관이 화개살이 앉아있죠. 연의 해묘미 삼합은 지살, 장성살, 화개살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해묘미 중에 미가 있으니까 화개살. 그리고 여기도 화개살이죠. 화개살, 화개살 이렇게 되겠죠. 상관성이 화개살에 앉아 있어서 조모님이 불심이 깊었다. 그 할머니가 그러면 정미 두 분이에요. 두 분 맞아요. 그럼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누구겠어요? 편인이죠. 신중의 임수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럼 할머니 두 분 가지고 계세요? 정임함합, 정임암합 합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합학원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 두 분. 할머니 두 분이니까 마음이 섭섭하고 항상 외롭고 울적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디 가겠어요? 절에 가지. 자, 오늘은 1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있네요. 묘월의 개수인데 역시 수목상관격인데요. 묘해서 이렇게 간목이 떴죠. 그리고 목생화해서 상관재성까지 이제 넘어갔네요. 상관재성. 그러면 일주가 그거 끓이겠죠. 때문에 일주 기준에서는 폐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관폐인 또는 덕비이제를 하기 때문에 금생수에서 금이 용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상관이 수생목하니까 상관성이 간목인데 또 연에 있으니까 인호술이죠. 삼합이. 그래서 술은 뭐예요? 지살, 장성살, 화개살. 화개살에 상관이 임했다 때문에 할머니께서 화개를 많이 하셨구나. 불심이 기쁘셨구나.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